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2W의 서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다크웹, 딥웹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할 건데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S2W라는 이제 그 회사고요. 2018년도에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직원 수는 뭐 최근에 되게 많이 그 규모가 좀 커져서 일단 한 6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120억 그 투자 유치를 받게 됐고요. 그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리딩 투자는 뭐 LB라든지 뭐 KDB 뭐 되게 좋은 이제 투자사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보안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실 이 세션이 그 글로벌 세션이라 그래서 PPT를 영문으로만 준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영문으로 좀 준비한 점 좀 이렇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엔사인 하고 했을 때부터 좀 들어왔는데 다 이제 한국어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제가 한국어로 좀 설명을 좀 잘해서 그 이제 집중도 있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2W가 어떤 회사냐라고 했을 때는 CTI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버 트렛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엔사인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거기는 이제 CT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플랫폼, 솔루션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제품을 통해서 CTI의 밸류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분석가들도 다수 많아서 그 서비스 형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영역들은 이제 다크웹 딥웹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그 외부 위협 채널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CTI 제품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도 좀 그 자금화폐 그 암호화폐 이제 추적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트루즈라고 해가지고 내부 데이터에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주로 최근에 저희는 이제 중고거래 사기라든지 그런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FDS 영역이 아니라 좀 유저 기반으로 해서 그 어뷰징되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이제 내부 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CTI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오늘 뭐 이 단어들을 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이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협이라고 하면은 인텐트 이제 뭐 의도라든지 뭐 어떤 기회 그리고 그 공격자의 역량들이 이제 동시에 발현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위협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협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그 도출해 낼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화두인데요. 그 트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위협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프로세싱하고 잘 전처리를 잘 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뭐 AI 쪽 그 이 내용들을 좀 많이 그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처리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자의 그 TTP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전술 전략 뭐 이렇게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격자의 패턴 행동 패턴들을 이제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트레이 인텔리전스는 단순히 우리가 쟤는 저럴 거야 저 공격자는 저럴 거야라가 아니라 그 완벽하게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속에서 저 공격자의 그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의중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트레이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 CTI라고 하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크게 6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해서 이제 먼저 기획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CTI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나는 어떤 CTI를 미션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우리 회사에서 고객들 관련돼 가지고 피싱 페이지가 되게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 피싱 페이지를 고객보다 우리가 먼저 더 빨리 탐지해서 테이크다운 시킬 거야. 이것도 하나의 미션이 됩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럼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할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콜렉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영역들, 매일같이 생성되는 도메인들, 혹은 이런 피싱 데이터들이 주로 활동했던 뭐 그런 포럼, 커뮤니티 등들에서 이 비슷한 내용들 URL들이 배포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 모니터링 영역들을 좀 더 확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보들에 대해서 단순히 데이터들을 수집한다는 의미는 내가 오늘 하루 이 페이지 수집했어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 처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전 처리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서 의미 있는 트레트 인텔리전스를 내가 얼마나 생성해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내가 고객 내용들을 내가 수집된 정보들에서 어떻게 그 트레이드 인텔리전스 연결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이 화두고요. 그 분석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스가 이해 관계자들한테 그 뭐 직접적으로서 뭐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CTL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라고 하면 내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한테 가장 라이트 타임에 최적의 시간에 빠르게 그 딜리버리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중요한데, 내가 나는 이게 그 TI인 줄 알고 계속 던져줬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CTL을 던져주게 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내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이 정보들이 정말 맞는지,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최초에 내가 플래닝 했을 때 내가 피싱을 탐지할 건데 그 피싱을 어떻게 빠르게 고객들보다 빠르게 탐지했는 그 미션은 성공적이었는지, 당신이 딜리버리 해준 그 프로덕트가 성공적이었는지, 이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금 그 우리가 조금 더 그 발전된 이제 CTL 정보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들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조금 스킵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I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서브 카테고리가 총 3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인텔리전스를 주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C레벨들, 임원들이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때 이 인텔리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공격자의 그 TTP, 아까 자꾸 그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격자의 그 전략 전술 이제 절차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버 공격 그룹들의 행동 패턴들을 좀 그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TTP 관점으로서 내가 이 공격자에 대해 좀 식별이 명확하게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택틱 인텔리전스는 이미 잘 하고 계시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침해 지표가 나왔을 때 이 공격자가 썼던 IP 정보, 그 인프라의 뭐 URL 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사이버 트레이트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레이트 인텔리전스를 잘 하려면은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정말 많은 외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로서 일단 커뮤니티 포럼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보고 있을 때는 단순 그냥 뭐 일반적인 커뮤니티 포럼이 아니라 이제 다크웹, 딥웹에서 이제 해킹 포럼들, 그 나와 관련된 그 정보들이 올라오진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유심히 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리포지토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깃허브 같은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고객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자체 인력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외주로 지금 진행하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외주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개인 깃허브, 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냥 SVN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게 이제 외부에 노출된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대부분 거기 안에 모든 산출물을 두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후에 비슷한 유사한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소스 코드를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탐지를 해가지고 이게 뭐 이제 이 사람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어찌됐든 이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얘기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특화된 블로그들, 내가 일단은 뭐 이커머스 쪽에 있는데 이커머스 관련돼 가지고 뭔가 어뷰징하는 블로그들이 막 생성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뭐 그 외에도 뭐 그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주로 트위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제거했고, 테크니컬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오신트 툴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디지털 어셋, 뭐 히든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이제 위협들이 이제 대부분 내부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다크웹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디스코드라든지 여기에서도 이제 기업 정보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나와 관련된 위협들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트레트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트 인텔리전스를 또 이제 제가 다크웹이랑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CTI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았다고 치고 이제 TI 다크웹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잠깐의 랜섬웨어와 이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 장표를 좀 넣었는데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크웹이라고 하면은 익명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익명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 상에서 나를 식별할 땐 대부분 IP라는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나를 식별할 수 없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익명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맨 위에 보이시는 이제 토어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The Onion Router라고 불리는데 이 토어 네트워크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 이제 I2P, 뭐 프리넷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들은 뭐 95% 이상이 다 토어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토어 네트워크를 뭐 이 브라우저를 까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받으듯이 그냥 인터넷에서 토어 브라우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 브라우저가 딱 켰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써 있는데 이 토어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뭐뭐뭐.onion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양파 할 때 그 onion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제가 이제 주소는 가려놨는데 .onion으로 끝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onion으로 끝난 것들을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면은 접근이 안 됩니다. 꼭 이 토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가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프랑스, 영국,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지금 IP가 3개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버도 똑같습니다. 3개의 IP를 거쳐서 오는데 이것들은 저한테 보이지 않고 여기서 릴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 토어라는 서킷은 저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프랑스, 영국, 리투아니아를 거쳐왔다가 3개의 다른 국가 IP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총 6개의 IP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경찰들이 엄청 운이 좋아서 이 중간에 있는 서버를 하나 압수수색했다라고 해도 이미 이 트래픽이 던져질 때 암호화돼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이제킹을 한다고 해도 안에 내용들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려면은 결국에 저 6개의 서버를 다 압수수색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상 힘든 게 요 New Circuit for this site 버튼만 누르면은 저 국가가 그냥 바뀝니다. 결국에 이 토어 네트워크에 참여한 국가의 IP로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어 네트워크를 통하면은 기본적으로 IP 알고 계시는 그 프로토콜 내에서 동작은 하지만 IP가 너무 쉽게 바뀌고 다른 국가로 너무 쉽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 사실상 알 수 없다라는 이 특징을 가장 악용하는 것이 랜섬웨어 그룹입니다. 다크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랜섬웨어 그룹들이 토어 네트워크의 특징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크웹 랜섬웨어 이름들입니다. 콘티, 록빗, 레벨, 파이사, 도플, 클롭. 여기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내 대기업을 감염시킨 랜섬웨어도 여기도 지금 다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 랜섬웨어들이 직접적으로 빅팀을 감염시킨 게 콘티만 해도 300개가 넘고요. 록빗, 레빌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여기 다 담지 못한 거는요.
이 랜섬웨어들이 한 200개 감염시켰다가 갑자기 돌연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런칭해가지고 또 몇십 개씩 그 감염시키고 이렇게 된 게 누적된 게 벌써 2,000개 기업이 넘었습니다. 이 2,000개 기업이 넘었는데 이 기업들이 그냥 조그마한 회사냐?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크웹에서 지금 랜섬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운영자가 피해 기업의 데이터를 올린 화면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일반 블로그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이 그래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풀 데이터라고 보이시죠? 특정 기업을 먼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초에 피해 기업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은 아주 조금씩 파일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파일이 공개될 때마다 그 협상 금액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게 협상을 할 때 뭐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낼 수 있는 현금을 가진 회사가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에 레비뉴를 다 쳐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공개를 할 때 제가 여기에서 포함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랜섬웨어 기업들이 임직원의 아이디 여권, 그러니까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그 이유는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올리면서 만약 그 사람이 유럽인이라고 하면은 너네 기업 지금 GDPR 그 바이올레이션 했어. 만약 나랑 협상하지 않아도 GDPR에 다 내가 데이터 넘길 거고 너는 그걸로 파인을 맞을 거야. 만약 지금 GDPR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핫하죠. 그 이제 매출에 관련돼 가지고 파인 넣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가장 관심 많는 거, 데이터를 빼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빼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곤란해할 만한 데이터들을 빼갔는데 대표적인 게 임직원 정보 혹은 고객 정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여권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100% 올라옵니다. 이러한 랜섬웨어 그룹들이 왜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했냐,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 랜섬웨어 개발자들이 뭐 솔로로 일하고 혼자 일하거나 둘이 일하거나 이랬습니다. 그냥 랜섬웨어 만들어 놓고 막 무작위로 뿌렸어요.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이 랜섬웨어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조직화되어 있고요. 그 분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상단에 보시면은 그 랜섬웨어 패널 오퍼레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랜섬웨어 개발자들입니다. 이 개발자들은 뭐 하냐? 누구 감염시키는데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일단 랜섬웨어가 이 PC에서 잘 돌아가게 그 개발 유지 보수합니다. 그리고 이 랜섬웨어에서 내가 피해 기업을 한 100개를 감염시켰어.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시보드만 만들어줘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 이 데이터에서 그 랜섬웨어 이 사고 분석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전문가들이 갑자기 그 들어온 것처럼 AD의 전문가인 이 해커들이 갑자기 투입이 됩니다. 특히 이 데이터 브리치 쪽 했을 때는 민감한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그 기업에서 처음부터 AD 서버를 탈취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PC부터 먼저 컴프로마이즈를 합니다. 그 일반적인 PC를 먼저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관심 많는 거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의 관리자, 이 관리자한테 가서 관리자의 계정을 그 레터럴 무브먼트를 계속 하는 거죠. 했을 때 그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러시안 해킹 클라우드에다가 다 올려놓고 데이터가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그 랜섬웨어를 디플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랜섬웨어 걸렸다 그러면 거의 바로 동작됐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공격자랑 통신할 수 있게 C2 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통신 포트를 먼저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쓰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훔쳐갈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PR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막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거는 실제 해외 기자들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도 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감염시켰고 내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뭐 사생활 관련된 정보들까지도 내가 탈취를 했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더 이슈화를 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협상조도 있고 협상조로 하면 이 협상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암호화된 거를 복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사람이 다 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호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구조화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하단에 있는 이 네트워크 페네트레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고도 부르고요. 최초의 기업 계정을 최초로 침투해가지고 그 기업 계정을 넘겨주는 조가 있어요. 이제 다크웹상에서는 이제 펜테스터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펜테스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돼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단어는 이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계정을 탈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이 코어 멤버들은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레빌에 전속 펜테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들은 프리랜서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프리랜서인데 계정 되게 많아. 이 부분들을 러시안 해킹 포럼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안 해킹 포럼에 들어가게 되면은 맨 상단에 보시면 I will buy any access 하면서 RDP 보이시죠? RDP라고 하면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윈도우 PC를 내가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RDP 계정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계정 권한을 사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EXXI 액세스라고 하면은 이제 VM웨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단에 보시면 vCenter라고도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상화 시스템 많이 쓰실 거예요. VM웨어로 된 것들. 그때 vCenter가 서버 한 100개씩 운영하고 이러고 있는데 vCenter의 관리자 계정을 습득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서버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지금 다크웹에서 가장 핫하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보시면 쉘이라든지 뭐 여기 FTP, SSH 다 시스템 계정에 관련된 정보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들, 결국에 최초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니셜 액세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크웹에서 저런 식으로 판매하는 유저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만 해도 3, 4만 명이 그냥 훨씬 넘고요. 저기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펜테스터 애들만 지금 몇백 유저가 될 겁니다. 이 중에 제가 한 유저를 대표적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인더 매트릭스라는 거,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TTP 중요하다. TTP 알아야 된다. 그럼 TTP를 알려면은 TTP에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니 TTP 중요하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데이터 없으면은 TTP 절대 못 뽑습니다. 저희가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는 이 인더 매트릭스 1이라고 하는 유저가 어떠한 포스트를 올려요. 그럼 주로 관심 있는 키워드가 뭐냐? RDP, 그다음에 VNC, 뭐 ID 패스워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시스템 계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된다고 가장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저가 어떤 포스트를 어떤 시점에 올렸을 때 이거를 시계열로 볼 수 있는 또 솔루션들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해킹 포럼에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 유저가 어느 시간대에 활동하고 언제 가장 활발하게 글을 쓰고
어떠한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격자의 TTP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촘촘하게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CTI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인더 매트릭스 1이라는 그 친구를 분석해 봤는데 올해 초에 올해 초인가 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20개가 넘는 포스트를 올렸어요. 초반에는 활동이 좀 뜸하다가 갑자기 20개 관련된 포스트 엄청나게 올렸는데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게 텐데 뭐 저기 홍콩 IT 컴퍼니, 뭐 스웨덴 포스템, 그 다음에 뭐 shipping 에이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포스트를 실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RDP 정보들, 뭐 VNC 정보 판매한다, ID 패스워드 판매한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냐, 나랑은 전혀 상관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정보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내가 감염시킨 회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계정 정보가 일단 로케이션은 한국이야. 그리고 인더스트리는 저기 제조 쪽이야. 이제 자동차 제조 쪽이야. 그리고 어드민 액세스가 다 가능해.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거 RDP 액세스가 3개의 서버에 가능하고 이것들은 이제 200개 그 PC가 물려있는 네트워크에 물려있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레비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억 달러이거든요. 그래서 1조 정도 되는 가치의 회사야. 이걸 왜 공개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랜섬웨어 그룹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줄 거라는 거죠. 왜냐면 랜섬웨어 그룹자들 아까 보셨죠? 협상 금액 자체가 몇백억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은 돼야 감염시키려고 하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스타트, 스텝, 블리츠라고 있는데 이게 옥션입니다. 공격자들이 과거에는 그냥 개개인 거래를 하다가 이 정보 나 되게 힘들게 구했는데 싸게 팔고 싶지 않아. 옥션 하자 해서 시작을 7,000달러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비딩을 합니다. 1,000불씩. 나 이거 비딩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15,000불 낼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흥행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게 어디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스트로 제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 일단은 기업의 가치가 되게 높다. 레비뉴가 되게 높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RDP 액세스가 외부에 3개나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RDP 스캔을 매주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포스트가 올라왔을 때 그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한 일주일 넘게 옥션이 갈 거고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정보들을 보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오로케이션까지 나오고 인더스트리까지 나오고 대충 내가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RDP에 관련돼서 누가 판매하고 있고 이거 되게 믿을 만한 유저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았을 때 무조건 확인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계정 탈취입니다. 그러니까 계정 탈취는 계정이 또 유출되는 것들 크게 지금 제가 다크웹을 분석하면서 2가지로 나뉩니다. 콤보 리스트가 공유되는 형태와 스틸러 봇에 감염된 정보들이 공유되는 형태입니다. 먼저 콤보 리스트가 공유된다라고 하면은 주로 다크웹에 덤프 올라왔어. 사우스 코리아 덤프 하나 올라왔어. 이렇게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 덤프가 도대체 뭐냐? momo.or.kr이라는 사이트를 공격해가지고 SQL 인젝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털었어. 거기 안에 있는 고객 관련된 정보, 회원 관련된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내가 다시 파싱해가지고 엑셀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어. 이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저런 사이트에 기업 관련된 이메일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개인 이메일이 아니라. 그럼 기업 이메일로 가입을 했을 때
패스워드가 유추 가능한 형태로 보인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720개의 SQL 인젝션 가능한 코리안 정보들을 co.kr로 된 게 720개나 있으면 저게 한두 개는 걸린다는 거죠. 똑같은 제 정보가. 그러면 충분히 게스티메이션 할 수 있겠죠. 저게 아주 레거시한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였고요. 요즘 가장 핫한 거는 이 스틸러 봇입니다. 스틸러 봇이라고 하면은 악성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악성 코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지금 쓰고 계시는 PC에 혹시 막 토렌트를 쓰셨다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정품 인증 우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는데 프로그램을 받아보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PC 포맷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게 보이시는 레드라인이라든지 비다 스틸러, 뭐 라쿤 스틸러가 윈도우 정품 인증 우회 프로그램이랑 같이 배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KMS 오토라고 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 일단 키보드 로고가 있습니다. 내가 키보드 치는 그대로가 로컬에 텍스트 파일로 떨궈져서 공격자의 PC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브라우저에 저장된 정보들을 다 가져갑니다. 브라우저에 크리덴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유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저장해 놓은 거 몇 개 있잖아요. 사실 그게 양방향 암호화입니다. 양방향 암호화라는 게 뭐냐면은 공격자가 이제 마스터가 플레인 텍스트로 다시 복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브라우저를 내가 쓰고 있다는 건 이때 기본적으로 내 비밀번호 한번 보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은 제 비밀번호가 그냥 실제 텍스트로 다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방향 암호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양방향 암호화 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그 정보를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집에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젠 집에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건 사고가 폭증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집에서 VPN을 기업 관련된 정보들을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 PC는 윈도우 인증을 안 받았어. 그래갖고 그 우회하고 싶어가지고 KMS 오토를 받았는데 이미 감염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내부 URL들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누가 가장 많이 사가냐? 랜섬웨어 그룹들이 가장 많이 사가고요. 그 랜섬웨어 그룹들이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막 휘젓고 있고 랜섬웨어를 떨어뜨리고 협상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얻은 수익이 한 그룹당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다크웹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패스워드 리유즈가 내가 사이트 하나가 네이버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무궁화 1 느낌표라고 했는데 나는 그 비밀번호 안 써 다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스틸러봇은 어떠한 사이트를 다 가셔도 그 사이트에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날아가고 다 남겨져 있거든요. 한 아이디당 한 60개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같이 나와서 이제 공격자한테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안 논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계정을 한 25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25개 갖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 있으면 패스워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되게 비슷한 패턴의 패스워드를 만들게 되고 한 5개만 유출이 돼도 공격자로 하여금 그 패턴을 보고 내가 브루트 포싱을 하는데 브루트 포싱 하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시도를 하잖아요. 5번만 하면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은 최초 이 계정이 다크웹에 유출됐을 때 첫 1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유출된 계정들을 100만 개 갖고 있어, 100억 개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패스워드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4개월 주기가 지나가면은 어차피 그건 내가 쓰는 패스워드가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증명이 된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 패스워드를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되면은 내가 어떤 업체를 통해 가지고 100만 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오는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계정의 정보가 일주일에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공격에 활용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유출된 계정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첫 일주일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냥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들을 내가 방어를 해야 되냐? 일단 5개 항목으로 좀 나눠봤고요. 뭐 사실 되게 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직원 계정 정보의 유출 정보를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기업을 통해서라도 내 임직원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이라든지 딥웹에 공유되고 있는 형황들의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회사와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좀 유니크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진부한 것들 말고 내가 어떤 제품명이 있는데 그 제품명에 관련돼 가지고 다크에서 언급이 됐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묶여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세 번째부터는 일단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크웹, 딥웹에 이 정보들이 계속 공유되고 있더라. 너 조심해. 특히 새로운 사이트 가입할 때 기업 정보 이메일로 절대 가입하지 마.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당연히 투팩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이제 원격 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투팩터 임플리멘테이션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웹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와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니셜 액세스, 레터럴 무브먼트는 이미 웬만하면 다 잘 하고 계셨을 영역들이에요. 이메일 보안이라든지 EDR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많이 도입하셔가지고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부 아까도 잠깐 다른 발표자 하실 때 그런 얘기 수동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요하게 CTI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들이 공격자 레벨에서 생각하는 건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최초에 침투하느냐. 계정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밀 관련된 유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출된 데이터는 아까 랜섬웨어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혹여나 한 번이라도 거래가 돼가지고 그 정보들이 다크웹에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찰 단계에서 공격자는 공격에 활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의 관계들이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 나 혹은 고객과 관련된 위협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들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계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다크웹에서 기업과 관련된 유출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가 어떤 공격 형태로 내용들을 이제 피해 기업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혹은 이 기업들에 관련돼 가지고 어비징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이 아이색이 끝나고 나면은 고객들한테 이제 특별하게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걸 좀 진행할 건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계정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한번 진행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색 DB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다크웹 계정 유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혹시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페이스북에 SW 확인하시면은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게 별도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